자, 오늘의 뉴스부터 짚어드리죠.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점,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따끈따끈한 소식은요. 첫 소식은 금정구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뭐 투표율이 47.2%, 4개 지역 중에는 가장 낮았다고는 하지만 보궐선거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낮은 건 아니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부산이 이제 여당의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뭐 여론조사상이라든지 또 야권 후보 단일화로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 또 여야 예, 대표가 예. 연일 이제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금정구 선거를 좀 뜨겁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상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초단체장 선거치고는 관심이 굉장히 컸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일단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의 유리한 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어서 여전히 보수세가 높은 지역적 특성 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직결 이런 것들로 인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격차도 지난번보다 훨씬 더 벌어져서 네네. 예, 좀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뭐 수차례 금정을 찾은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유세일에도 윤희련 후보랑 같이 이 마지막 유세까지 금정 선거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수 표심을 더 모은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언이 또 문제가 좀 됐었죠. 이제 이 보궐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게 어쨌든 이제 병으로 이제 별세하셔서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수 표심의 어떤 직결도를 높인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뼈아픈 뭐 결정적이지는 않겠지만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 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또 한번 보여주는 뭐 그런 그래서 각 당이 좀 느낀 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특히 다른 지역보다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거취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을 모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국감 시즌이잖아요. 연일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명태균 씨 관련으로 사실 다른 정치적 이슈나 뭐 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네, 네.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여당 대표 뭐 연일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또 선거 기간 동안 이전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도 대통령실을 향해서 쏟아내기도 했었고 예, 예. 결국 이번 선거 이게 이제 만약에 금정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굉장히 타격이 있었겠죠 당연히.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더 압도적인 승리를 얻기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집중도도 관심도도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일단 뭐 안도하는 것도 보고 대통령실 논평도 보니까 굉장히 좀 지금 분위기와는 다른 그런 느낌의 또 논평도 있었던데요. 특히 이제 금정구가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지역을 감안하면 물론 뭐 이제 한 대표의 노력 결과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선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보궐선거의 특성상 이제 민심의 변화를 뭐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긴 했지만 이게 구청장 선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렇게까지 많이 물량 공세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지난 총선 이후에 이제 사실상 큰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니 선거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긴 했습니다만 기초단체장 4명 뽑는 선거거든요. 예, 이렇게 예.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들은 이제 선거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4월 달 되지 않으면 또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초단체장 보선인데 그래서 정치적 의미가 막 부여되고 또 한동훈 대표의 뭐 거취 문제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막 관심이 더 판이 좀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침례병원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정구 내에 여러 가지 청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네. 대한 내용들이 일단은 거의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초단체장이 감당해내기에는 사실 굉장히 버거운 그런 이제 의제밖에 없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후보들의 이름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뭐 네, 언론에 네. 그만큼 드러난 것 치고는 후보가 누구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결국에는 계속 당 대표들만 이제 계속 부각되는 이런 현상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이 관심도는 높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중앙당이나 정부 또 뭐 각 소속 단체 그 정당의 도움이 이제 그 뭐 친해병원, 공공병원 하는 거라든지 네네.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제 일할 사람은 단체장이잖아요. 당선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선거 이후에도 각 당 대표들이 그러면 금정구의 진짜 현안들을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느냐,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험상으로 보자면 아마 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의 의미는 좀 알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선거, 이런 선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권자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게 너무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되는 선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유권자 주민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선거로 가는 좀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소식 부산시 국감 소식인데 예,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 끌었던 내용이 퐁피두 분관 관련 소식이네요. 예, 이게 퐁피두 분관 이게 뭐 계속 뉴스에 여러 번 언급이 되고는 네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박형준 시장이 굉장히 관심 높은 사업이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논란들이 있고 특히 이제 부산시는 2기대 일대에다가 뭐 1,8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 이런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울에 이미 분관이 운영 중에 있고 또 분관의 경우 이제 이게 단기 4년, 5년 계약 이후에 사실 유지되는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퐁피센터와의 업무 협약에 대한 국회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 분관 설립을 위한 재정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할 거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 박 시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계적 미술관 유치를 통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도시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반드시 창출될 것이다. 이런 강한 네,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 또 민주당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퐁피두 분관 유치가 이제 박형준 시장 배우자에게 반사이익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이제 제기됐던 야당 의원에 제기됐던 부분인데 요걸 했다가 박 시장이 이제 뭐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이 본질과 좀 벗어난 걸로 자꾸 이렇게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날 뭐 업무 협약서 자료 제출로도 야당과 좀 네. 논란을 빚었고 또 시가 퐁피두와의 비밀 유지 협약 이것 때문에 전문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작 부산시의회는 전문이 공개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이 협약서 전문을 좀 내놔라. 그리고 시의회 회의록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죠. 기밀 유지 협약이 있어서 전문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작 부산시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첨부 서류로 이 자료가 같이 공개돼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삭제가 됐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시는 야당 의원도 주장하니까 이거 공개 못합니다. 이거 비밀 협약 의무가 있습니다. 했는데 정작 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전문이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해도 되는 거지.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그렇고요. 실제 분관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사업의 성과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된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 하나 63빌딩에 있는 분관이 1년에 7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도 연간 한 120억 정도가 투자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미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갈 때. 근데 관람객 추이 분석을 보면 역시 수십억이 이제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부가가치 환산액, 뭐 부가가치가 창출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도 저는 좀 더 준비라든지 퐁피두 측과 이제 업무 협상을 계속 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좀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희석시켜야 되지. 만약에 운영이 됐는데 박형준 시장이 없다. 그럼 그 세금 다 부산 시민들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부산시 국감에서 논란된 부분이 가덕 신공항 활주로 방향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네네. 이 문제가 지난 7일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상황이지. 예, 가덕 신공항 기본 설계에 의하면 이 신공항 활주로가 동서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측면에서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 원래 바람을 타고 내리고 또 이륙하고 착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옆에서 불면 항공기가 이제 이 측면 바람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적을 한 건데요. 실제 가덕도의 지역의 우세풍이 뭐냐?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그러니까 동서풍이 아니고 북서풍인데 조사 시기였던 2020년, 21년도에 장비 오류로 인해서 동풍이 더 센 걸로 이제 측정된 걸 가지고 이제 기본 그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성되면서 실제 우세풍이 북풍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기가 타고 이제
내리고 이륙하고 이제 착륙할 때 안전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박형준 시장은 우세풍이 북서풍인 건 맞지만 활주로 방향에 큰 문제는 없다. 이게 이제 뭐 남북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예. 국토부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박 시장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만 국토부 입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전문가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활주로 방향을 바꾸면 2029년도 조기 개항 거의 물 건너갑니다. 이제 틀을 완전히 바꾸는 상황이 되는 예, 거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감안한 걸로 보이는데 항공기 이착륙 위험 요소가 될 바람의 문제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문제 없다고 시장님은 얘기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세밀 검토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가덕 신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활주로 확장 그리고 연계 교통망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 전해주실까요? 예, 15일 가덕 신공항 기본계획 보완 과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예.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조상진 의원이 신공항 성공 개항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제 활주로를 확장해야 된다, 이제 폭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네. 교통망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이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가덕 신공항의 폭이 45m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국제 민간항공 기구의 최소 기준이 45m라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미주나 장거리 운항 또 이제 대형 화물기 이착륙을 위해서는 폭이 한 60m는 돼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현재 진행 속도를 보면 개항이 예정된 2029년도에 접근 교통망 그러니까 철도망이라든 이게 구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2031년 완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지금 이제 그 토양을 닦고 하는 이제 그 토지를 닦고 하는 이제 그 현대 컨소시엄에서 하는 작업들도 1년 뭐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29년도 완공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얼추 이제 맞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2029년도에 만약에 이제 예정대로 됐다 하더라도 활주로 문제와 접근성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불경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간간히 우리 시민들이 좀 놓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2030년에 이제 엑스포 유치 전에 개항을 해야 된다는 그 조건으로 2029년에 개항에 대해서 굉장히 목매달았는데 엑스포 물 건너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빼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빼고 나머지는 뭐 천천히 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뭐 해당 국토부나 아니면은 정치권이나 특히나 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에서는 그 2029년 안에 되겠어? 그리고 개항이라는 게 완전히 개항도 있고 그렇죠.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그걸 해볼 맞습니다. 수 있는 개항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도 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뭐 계속 여러 가지 수사만 그냥 정치적 논란만 있는데 뭔가 좀 확실하게 이제 첫 삽 뜨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첫 삽을 떼긴 합니다만 스텝을 지금 밟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밟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도에 개항되면 좋겠지만 네. 불안전한 개항이 과연 개항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 국책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대형 국책 사업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바람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 이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는 솔직히 지금 시기 2029년도 개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이게 이제 무한정 늦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시민사회에 그러니까 있는 우리마저도 거거든요. 2029년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게 너무 진짜 늦어질 수도 무한정 있는. 늦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가? 그래서 라는 그런 생각도 부분들도 들어서요.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29년도를 얘기하더라도 저는 일단 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기본 계획을 설치할 때 이 방향을 좀 제대로 잡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항 뭐 2번짜리도 이제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를 좀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선은 만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장성이 높은 그래서 이용 가능성도 높고 활용도도 높은 그런 국제공항을 갖추는 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네. 중요한 과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자갈찾음에서는 매일 다양한 소식을